몰라 동네바보 홍금보입니다. 저번 바나엘 CC 라운딩 이야기를 했고요. 라구나 랑코 CC 갔던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구나 랑코 CC는 제가 다낭을 그렇게 여러 번 가봤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기필코 가봐야겠다. 근데 왜 그렇게 가기가 어려웠냐면 그쪽 현지에 있는 차량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면 기름값이 더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내 쪽에 다낭에 있는 골프장을 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후에 쪽까지 가는 길에 가가지고 1시간이나 차량 이동을 해서 라구나 랑코 CC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안 갔어요.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거는 라구나 랑코 CC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정글 속에 정말 한편의 동화처럼 구현된 그런 골프장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늦게 온 게 정말 후회가 많이 됐던 그런 골프장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침에 사실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라운딩을 아침에 일찍 치시는 게 물론 좋긴 하죠. 그렇지만 외국에 5성급 호텔이나 4성급 호텔 정도 가시면 아침 뷔페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사를 마다하고 꼭 공을 아침 일찍 치러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라운딩을 잡을 때 저희 일행들 12명을 전부 아침 시간, 일찍 시간보다는 10시 때 그날 라구나 랑코를 잡게 된 겁니다. 왜냐면 라구나 랑코까지는 다낭에서도 1시간 이상의 차량 이동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아침티를 잡게 되면 새벽에 정말 어디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아니고 너무나 아침 일찍 이동하시게 되면 여자분들은 특히 또 아침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화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즐거운 골프가 아니라 오히려 힘든 골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라구나 랑코는 10시 40분 때 라운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요. 이제 차를 타고 라구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라구나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라구나 랑코는 다낭 시내에서 북쪽 후에 쪽, 후에는 여러분 가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안 가도 후회, 가도 후회,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고, 아무튼 후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고도예요. 전주나 경주 같은 고도시인데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왕궁이나 어떤 역사적인 유적을 보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지만, 그 외에 휴양이나 이런 목적을 가지신 분이라면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다낭 후에가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걸려야만 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하이방고개라는 고개를 타고 쭉 이렇게 대관령, 진부령 이런 고개처럼 넘어가는 그런 코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터널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 후에를 가는 길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가는 길 쪽에 있던 라구나 랑코 또한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몸에 밴 이 베트남 기사들은 이 라구나 쪽으로 가게 되면 차량비 자체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 톨게이트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려고 잘 하지 않고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면 돌리는 지역을 바꿔서 다른 골프장을 유도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체크해서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라구나 랑코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게 뭐냐, 바닷가에 물론 위치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세계적인 리조트나 풀빌라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투숙객들도 많이 치게 돼 있고요. 그런 고급스러운 손님들을 상대하는 그런 리조트다 보니까 이런 로비나 골프장 시설 자체도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와, 이런 곳에, 이런 산속에 이런 골프장이, 이런 정글 속에 이런 골프장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하고 가게 된 거죠. 있을 줄이야! 딱 들어서니까 로비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외국 골프장은 리셉션이, 로비가 그러니까 카운터라고 하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리셉션이 되게 화려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예를 들어 어떤 그 안에 샵에 안에 조그맣게 계산대 안에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 역시 공장, 그러니까 로비가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리셉션을 보는 직원이 샵 안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샵 물건도 팔면서 라카표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라카를 배정받고 들어갔는데, 전날 갔던 바나엘과 마찬가지로 되게 고급스럽고 로비도 정말 좋았고요. 골프장은 1996년에 마스터스 오픈하시죠. 미국의 마스터즈. 타이거 우즈도 몇 번 우승했고, 뭐 아무튼 세계적인 대회잖아요. 마스터스 우승이라는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우승했던 릭 팔도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랬어요. 전날 뭐
바나일에서도 루크 도널드가 해서는 되게 좋았다 했는데 거기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과연 여기는 어떨까? 닉 팔도라는 사람이 꿈꾸는 골프장은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아요. 이 말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장이 우리가 한국에서 쳐봤던, 물론 제가 그렇게 좋은 골프장을 많이 못 가보고 저는 그냥 중급 그냥 서민이다 보니까 여러분 화려한 골프장은 못 가고 그냥 뭐 할인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골프 치러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정말로 여러분 이 골프장을 보고 많이 느꼈어요. 너무 좋구나 골프장.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제 마음 좀 이해하실 거예요. 아까는 그거 갈아입고 딱 내려오니까 딱 카트들이 여러분 쫙 대기하고 있는데 카트가 전부 새 거야. 내가 봤을 때 새 거였어. 제가 봤을 땐 새 거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카트도 좋고. 여러분 어떤 게 좀 마음에 드느냐, 우리가 사실은 좀 비가 조금씩은 왔잖아요. 근데 두 명의 손님이 타고 뒤에 캐디가 뒤에 딱 매달려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옆에 손님들이 비를 맞지 않게 딱 내리개를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를 저는 처음에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 갔던 다낭 BRG는 카트가 너무 오래되고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 쫄딱 맞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 천막 하나만 내려줌으로써 정말 카트가 따뜻해지고 비가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비도 물론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둘째 날은. 그리고 여기도 수건을 계속 갈아주면서 큰 비치 타월이죠. 큰 타월이죠. 우리 샤워 타월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정도의 크기의 타월을 이렇게 쭉 계속 갈아주면서 손님들이 안에서 물기가 묻으면 닦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캐디들이 여러분 교육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유니폼도 되게 이뻤어요. 제가 볼 때는 운동선수처럼 입었는데 세련되고, 역시 리팔도가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카트를 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대기를 시간을 맞춰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일이 정비하고 그 다음에 캐디들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백을 내려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 덮개를 하나 딱 씌우고 비 안 맞게 백 자체가, 그 다음에 백을 한 번 더 감쌉니다. 그래서 백 자체도 보호하면서 위에서도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그립이 전혀 미끌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 신경 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골프 좀 잘 맞겠구나. 잘 맞았을까요? 여러분 골프장은 되게 어려웠어요. 골프장이 제가 그 골프장을 가기 전에 영상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 왜냐면 12명을 같이 데리고 가야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몰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2홀 정도는 바다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서 칠 수 있게.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이 어떤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골프장을 할까요, 여러분? 좀 다른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치는 천상의 골프는 이런 맛인가 할 정도로 골프장이 되게 좋았는데 난이도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듈레이션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그냥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이 PGA에 우승을 했던 사람이 설계를 했을 때는 자기만의 세상을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림도 보면 자기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닉 팔도라는 사람이 마스터즈 우승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즈랑 골프장 보시면 여러분 우리 대회 가끔 중계 보시면 완전 막 푸른색의 천국 같은 그런 골프장인데 골퍼들은 해저드에 몇 번도 빠지고 막 그런 모습 보이시잖아요. 그런 세상을 다낭 골프장에 연동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면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와 감탄의 세계. 매 홀을 갈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감탄에 정말 이쁘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골프를 치다 보면 골프장을 매번 가는 골프장이면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 맞으면 막 성질내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너무나 골프장이 이쁘다 보니까 매월 그리고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를 그 홀이 지나고서야 알게 되죠. 우리 같은 초보들은 이런 수준 높은 골프장을 만드신 그 닉팔도님, 닉팔도 경이더라고. 영국에서 기사 자기를 받았나봐요. 이 닉팔도의 어떤 자기만의 세계가 표현된 이 골프장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주변 경치를 훼손하지 않고 이 골프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논에 막 물오리들이 날아다니고 물소가 논 갈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 옆에서 라운딩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마치 천상에 온 그런 느낌에서 공을 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그냥 우리 뭐 정기화된 그런 골프장이 아니라 정말 어떤 세계에
선상의 세계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뭐 발리에 가면 여러분 그 논뷰, 요즘 논뷰가 유명하잖아요. 그 논의 그 테라스 뷰를, 논뷰를 보려고 발리까지 가서 그 커피를 먹으러 가는 커피숍들 유명하잖아요. 뜨갈랄랑?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한 그런 커피숍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는 골프장이 바로 그런 논뷰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골프장인데 정말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 골프를 치게 되는 그런 코스가 바로 라구나 랑코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후회했던 거는 예전에 왔을 때 라구나 랑코에 와서 한 번 더 칠 왜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냥 다낭 시내에서만 맴돌면서 그 근처에서만 골프를 쳤던 제가 후회되고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듈레이션이 여러분 심하다는 거는 샷을 칠 때 여러분 뭐 우드 같은 걸 잡아야 하는데도 경사가 있으면 사실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염두에 두고 이 골프장을 설계했다는 게 저는 정말 그래서 대단한 선수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또 하나 느낀 건 여러분, 또 하나 제가 갔다 오면서 유심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베트남이란 나라에서 2012년도에 어떻게 2012년에 완공했으면 2010년이나 뭐 9년도부터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릭팔도라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이런 골프장 설계를 맡겼을까? 저는 베트남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국가에서 했는지 아닌지 제 짧은 지식은 잘 모르지만 혹시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베트남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릭팔도를 섭외해서 그때 당시 골프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 넓은 해안이라고 할까요? 멀리 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가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돈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말 골프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골프장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골프장이라기보다 정말 골프란 게 뭐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골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곳에서 골프를 치는 제가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수들은 여러분 솔직히 다 안 나왔어요. 가신 분들 뭐 다치신 분 한 분도 없고 정말 점수는 안 나왔는데 불평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골프장에서 내가 쳐봤다는 게 정말 좋구나. 뭐라고 그럴까요? 골프장 한 올 한 홀이 베스트셀러 책을 사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골프장마다 매 홀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끔 어떤 골프장 가면 참 골프장 한 홀 칠 때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골프장 있잖아요. 홀마다 한번 계산해보잖아요. 내가 만약 그린피 20을 냈으면 한 홀에 얼마씩이지? 대충 진짜 대충 쳐지는 골프장도 있잖아요. 이걸 골프장이라 만들었을까 하는 골프장도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매홀 정말 진심으로 신라호텔 뷔페 먹는 느낌, 롯데호텔 뷔페 먹는 느낌, 정말 최고급 호텔의 뷔페를 매홀 따로따로 해서 먹어보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 단지 나의 실력만 안 따를 뿐이다. 혹시 베트남 다낭으로 경기도 다낭시로 골프를 치러 가신다면 이 라구나 랑코 CC를 꼭 가보시길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거기를 갔다 오면서 저는 여러분 골프장을 왜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골프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설계를 맡기는지에 대해서 그냥 공감을 하고 왔다. 매홀이 이유가 다 있는 홀. 그러니까 리즈너블한 거죠. 그러니까 초홀은 그냥 뻔한 파3 이게 아니에요. 릭팔도가 가장 좋아하는 홀이 11번 홀이래요. 파3. 자연과 멀리 보이면 폭포도 보이고 앞에 바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된 홀입니다. 파3를 만들더라도 같은 파3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말 가서 보시면 알고요, 여러분. 내가 실력은 백돌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미국 PGA 선수로서 마스터즈에 참여한 그런 느낌이랄까? 여러분들이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거기서 참 버디도 하나 했어요. 정말 여러분 버디하는 것이 보통 제가 여러분 뭐 90개 정도 친다고 이렇게 봤을 때 버디를 못 할 때도 있지만 많이 할 때는 2개도 합니다. 잘하고 그날 버디가 한 2명 나왔던 것 같아요. 12명 친 거 중에 정말로 여러분 어려워요. 파3에서 여러분 버디를 했습니다. 와! 다낭에 가신다면 라구나 랑코 CC 정말 꼭 한번 가셔가지고 그 라구나 리조트 반얀트리 리조트가 서울에 반얀트리 리조트 있잖아요. 반얀트리 스파. 이 반얀트리 풀빌라가 이 라구나 랑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급스러운 리조트를 같이 아마 이게 사업이 국가 시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정말 고급스러운 풀빌라와 리조트 그리고 이렇게 최고급 5성급 정말
골프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정말 새로운 골프장을 경험해보고 싶고 내가 진짜 이런 골프장에서 한번 쳐봤구나, 난이도가 있는 이런 골프장에서 내가 한번 쳐봤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 절대 점수 몇 타 줄이고 이거에 외국 가서 처음 쳐본 골프장 가서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욕심쟁이. 아무튼 여러분, 내가 쳐보지 못한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내가 라운딩을 해봤다, 그런 느낌 자체로 라구나 랑코시시를 꼭 한번 가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아디오.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동네 바보 된다. 끄끄끄끄.